2019년 이후의 경제 충격 현황에 관하여. 책 제목은 리밸런싱입니다. 박홍기 지음. 자, 2편입니다. 스트레스 금리란 무엇일까요? 신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약정금리의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을 감안한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하여 스트레스 DTI를 산출하는 제도를 말한다. 매년 12월에 스트레스 금리를 확정하여 1년간 활용하는 것으로 스트레스 DTI가 80%를 초과하는 대출은 고정금리, 이자 상승을 얘기하죠. 고정금리 대출로 취급하거나 스트레스 DTI가 80%, 원금 상환 80%를 초과하지 않도록 취급되도록 관리받는다. 즉 은행의 리스크 분만큼을 대출자가 부담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스트레스 금리에 관한 것이었고요. 스트레스 DTI는 상호금융 이용자의 불편 그리고 혼란 최소화를 위해 2019년 1월부터 시행한다. 산출은 2018년 7월부터 시범 운영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변동금리 주담대는 스트레스 DTI 80% 이내에서 취급 가능하며 스트레스 DTI 적용에 일부 예외가 허용된다. 일부 적용되는 조항은 첫째, 기존 일시 상환 주택담보대출을 즉시 분할 상환 전환 시, 두 번째, 중도금 대출, 세 번째, 이주비 대출, 네 번째, 상속, 경매, 참가 등 불가피한 채무 인수 시, 다섯 번째, 실직, 폐업, 차주의 거치기간 설정, 재약정된 경우만 해당된다. 실직, 폐업, 차주의 거치기간 설정, 재약정된 경우만 해당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편에 이어서 2편입니다. 문제는 차후의 주택시장 침체로 인한 초양극화의 진행과 주택시장 파산자들의 행렬 드릴 것이다. 거품이 가장 심한 강남 고가 투기 매물은 2019년 강동구 하반기 입주 시절부터 실질적인 가격 폭락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 전역이 입주가 진행되는 2023년 이후에는 수도권 전체의 가격 하락 가능성까지 예고되고 있는 중이다. 이를 앞두고 수도권 아파트 조작 담합에 의한 막차 태워 시집 보내기 같은 사기꾼의 은어가 보통 명사가 된 지 20년이라는 점을 잘 생각해 보아야 한다. 20년이 됐군요. 막차 태워 시집 보내기 같은 사기꾼의 은어가 보통 명사가 된 지 20년이라는 점을 잘 생각해 보아야 한다. 2000년대 초반부터 그랬군요. 자, 2009년 그래프가 있습니다. 2015년, 2020년. 인구 구조 변화 추이. 1차 베이붐,
1차 베이비붐, 2차 베이비붐, 베이비붐. 1차 베이비붐 2세대. 자, 2009년, 2015년, 2020년. 2017년 수도권 35세에서 54세 인구 정점 870만 명. 2030년까지 지속적인 감소. 그림 15는 주수요층 추계 인구 조사입니다. 자, 읽어보시면 될 거고요. 10년부터 11년, 18년 지역별로 정점 시기가 다르죠. 대전은 2011년, 울산은 2010년, 광주는 2012년, 대구는 2009년, 부산은 2005년, 경기는 2018년, 인천은 2011년, 서울은 2010년입니다. 자, 2016년 40에서 50대의 1인 가구 비율은 32%로 175만 명이다. 175만 명이다. 2000년 40에서 50대의 1인 가구 비율은 24%로 2022년 내에 30% 가까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혼, 별거, 미혼 등의 사유로 1인 가구가 폭등하고 있어. 이혼, 별거, 미혼 폭등하고 있어 부동산 시장의 핵심으로 떠오르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산업화 시대에 평균적인 가구 3인에서 5인 평균적인 가구가 선호하던 30평대의 수요는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1인 가구의 증가가 중년층에서 나타나는 것은 다음 장에서 장기적 소비 침체의 큰 원인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장기적 소비 침체의 큰 원인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와 함께 국내 주택 10채 중 한 채가 빈집화되는 현상은 2020년까지 180만 채 가까이 나타날 것이다. 구도심과 지방의 구주택에서 발생하던 빈집 사태가 구도심과 지방의 구주택에서 발생하던 빈집 사태가 수도권에서 신축과 구축 모두 대규모로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일시적인 공급 과다는 주택시장에 다양한 악재로 작용될 것이다. 지방의 구주택과 수도권의 신축주택에서 발생하는 빈집 사태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단지 이를 포장하는 선동성 구호만 남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파악하고 있는 주택산업 업계에서는 토지은행과 같은 주택은행 신설제도, 즉 정부에서 시세대로 빈집을 사들여 임대로 전환하는 제도, 주택은행 신설제도를 강력하게 요구하게 될 것이다. 이는 파산에 가까운 대규모 경매를 예방하기 위한다는 강압적인 논리로 정부의 임대주택 매입 확대를 여론화하는 것이다. 경매 유예 제도 및 정부 보증에 의한 SPC 특수목적회사, SPC 특수목적회사입니다. 정부 보증에 의한 SPC를 이용한 하우스푸어 주택의 매입 임대 제도를 통해 이번 주택시장 붕괴의 위협과 혼란을 막는다는 공익의 목적을 내세워 사익을 추구하는 여론몰이 형태로 나타날 것으로 추정된다. 때문에 우리는 이른바 하우스푸어 다큐멘터리를 2021년부터 보게 될 것이다. 이들의 상투적인 수법으로 반시장적인 감정적 프레임 기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부동산 혼란의 공포를 방송할 것이다.
그러나 빈집 문제는 선진국처럼 시장 수요에 맞게 공실세를 도입하여 정부에게는 세금을, 시장에는 적정한 가격을 유도하는 정책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다. 예를 들면 홍콩은 신축 아파트를 비워놓고 수요를 조작하여 집값의 폭등을 방치하여 큰 문제를 만들었다. 때문에 부동산 개발업자의 이러한 시장 수요 조작에 대응으로 빈집세가 도입되었다. 1년 이상 팔리지 않는 분양주택에 대하여 개발업자들은 임대료의 2배에 해당하는 빈집세를 내야 한다. 임대료가 월 300만 원일 경우 빈집세는 월 700만 원이라는 징벌적 세금이 청구된다. 한국은 건설 토목 분야의 부패 지수가 높은 국가임에도 이러한 합리적인 대책이 건설 토목의 마피아적인 담합 구조에 밀려 그 여론조차 형성하지 못했다. 자, 여기 지도가 보이고 있죠. 서울시 지하도로 계획안 뉴 스마트웨이, 내부 순환도로, 강남 순환도로, 파란색, 오렌지색, 초록색. 자, 상세히 살피시면 될 거고요. 또한 도시집중화 2030에 의하면 2026년 100만 지하도시 개발과 함께 GTX 및 신규 철도 노선이 2기 신도시 그리고 각종 수도권을 지하 광역화로 연결하고 국제 신도시를 본격적으로 조성한다. 이렇게 조성된 지하의 광역교통 물류 시스템은 광화문, 삼성동, 용산 및 여의도로 집중된다. 하하, 광화문, 삼성동, 용산 그리고 여의도로 집중된다. 서울시 유스마트웨이 계획에 따라 지하를 통한 연결로를 사용해 국제도시화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대기업에게 점령된 수도권 중심지구 광화문, 용산, 여의도, 삼성동 및 국제화 지구는 계획 1기에서는 20분 이내에, 계획 2기에서는 40분 이내에 출퇴근이 가능한 초단시간 출퇴근 효율화에 진입하고 있다. 이러한 인프라 집중화 현상은 고자본과 고속화가 핵심이다. 특히 서울 지역에서 지하를 통한 출퇴근의 극단적인 효율화는 인구의 유동이 목적지로만 직행하는 형태의 시스템으로 나타날 것이다. 하하, 5차 국토 종합개발 계획과 서울시 지하 공간화 계획을 본다면 수도권은 메가시티화 될 전망이다. 거대하게 조성된 지하로 모두 출퇴근하며 지하 인프라로 유도된 곳만 쇼핑이 가능한 사회, 국제화 업무지구가 핵심이 된 사회가 될 것이며, 국제화 및 중심지구 유해 지역은 주변화되어 가는 초양극화 지역사회에 진입을 앞두고 있다.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초양극화와 초고령화라는 패러다임을 앞두고 있다. 부동산 패러다임 변화는 인프라의 고자본적 집중화를 통한 초양극화 사회를 형성하고 이와 동시에 중산층을 외곽화시키는 시스템을 내포하고 있다. 하하, 저런, 이럴 수가. 그리고 우리는 그간 외곽에 누적된 빈 오피스텔, 상가, 주택 등의 다양한 빈 공간에 대한 문제를 적어도 5년가량은 마주보게 될 것이다. 지금의 정책 방향으로는 거대 이권의 개념으로 해석된 토목, 건설 문제의 해결책은 없다. 때문에 이러한 난제에 대하여 업계는 심대한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시장에 대한 공포감을 조성하여 정부 세금으로
해결하는 손쉬운 해결책처럼 유포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수도권 주택시장에서 담합 및 시세 조작이 진행되어 온 결과는 거품 붕괴로 인한 수많은 가계와 내수 침체의 파국을 불러올 것이다. 다음 장은 침체기가 지속되는 환경 속에서 2014년에서 17년 자산 효과에서 2019년에서 2023년 역자산 효과 이동된 이후에 가계 파산 행렬과 초양극화 사회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초양극화 사회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하는 것이 나오겠군요. 이미 언급된 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브루스 리였습니다.